잘못하고 다시 뭐 쪼개져 가지고 그럼 다시 또 그때처럼 괴멸 당하잔 말이야. 예. 저는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얘기 있다고 들었어요. 나가면 살 수 있냐? 나가면 우리의 존재가 네. 남원할 수 있느냐?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자. 예. 이런다고 해요. 네. 네. 일부겠지만 네. 막말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보수의 입장에서 정확한 지적들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출연을 해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네. 정규제 TV에 네, 네. 아유, 그걸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 아마 우리 정 대표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네. 오해도 받으신다는데 저는 그 오해가 저는 또 억울하거든요. 아, 이 사회가 진보 보수가 경쟁하는 합리적 사회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네. 실제는 아니고 이번에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보수가 완전히 사실은 뭐 괴멸이라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이상하게 됐어요. 예. 네.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빈집털이 됐다 이런 얘기 우리는 털진 않았고 네. 그냥 비어있길래 들어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어쩌면 재규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뭐 재편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한 번씩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 대표님하고 그런 예. 얘기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런 얘기. 뭐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 바람직한 질서 이걸 좀 유지하는 쪽을 원래 보수라고 하죠. 네. 뭐 진보라고 하면 이제 뭘 때려부시자 이런 것보다는 똑같은 더 나은 목표를 이루는데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예. 그런 걸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기본적인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가 헌법 질서죠. 그런데 이 헌법 질서를 어기는 그것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수의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가당착이에요. 네. 지금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다. 무너지는 토대를 복구하는 과정.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난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관한 문제죠. 예. 그게 더 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란은 극복됐는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 반란 네.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착각이 있는데 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통수 체제죠. 통치 체제죠. 체제의 최고 상징. 네. 결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임시로 행사하는 권력을 대통령 자연인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자신을 향해서 자연인을 향해서 충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총구를 댄 거죠. 네. 그래서 반란인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명령한 걸 따르는 게 어떻게 반란이 될 수 있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존재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윗수탁자. 네. 이게 헷갈린 거예요. 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더라도 군대가 남아서 네. 계속 무력 행사를 했으면 그럼요. 다시 했을 겁니다. 예. 네.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일선 지휘관들과 그 계엄군은 해제 의견이 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네. 예. 이거 웬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철수하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하면서 막 갔었나요?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가 예.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국회 뒤에 운동장에 헬기가 내려서 군인들이 내렸는데 국회 본관을 오는데 네. 3, 40분이 걸렸어요. 그 군뱅이가 기어 와도 왔을 겁니다. 예. 네. 망설인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태업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군인들은 형식적으로 따지면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이 될 텐데 저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 병사들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포상이 된다. 네. 예. 예. 실제로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빠른 속도로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인 것이고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사실 봉쇄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시민들의 제어 없이 대량으로 수백 명이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 점에서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있었, 국민의 힘, 그 힘 말고 예. 국민의 힘. 국민의 예. 저력이 예. 있었다고 국민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내면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고 국제 신뢰도도 떨어지고 예. 하긴 했지만 또 이거를 무혈로 이겨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길 거라고 보고 이 과정 자체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보여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저도 사실 되게 답답해요. 네. 왜 그렇게 될까? 저는 나름은 저나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요. 나름은. 네. 근데 우리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뭘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두 같습니다. 가지 만약에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신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흑이 아니면 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극단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비론, 양시론도 많고요. 네. 근데 세상은 흰색,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회색도 있고 아니면 전혀 빨간색, 파란색도 있는 거거든요. 이 다양성을 잘 인정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아마도 정치에서부터 많이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존재를 인정 안 하고 나는 55%만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다 가져야지 다 배제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좀 완화된 형태잖아요. 제도화된 겁니다. 총칼 대신에 말로 하게 됐죠. 예. 투표지로 하게 됐는데 본질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정권 교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민주공화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뭐 저는 개선돼 가는 과정 중에 일부 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극단적 상황은 최근에 예를 들면 SNS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소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이 정보의 편중, 폐쇄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짜 뉴스가 위력을 떨쳐요. 소위 탈진실 시대가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탈진실 시대. 탈진실의 시대. 예. 또 한편으로는 극단주의가 횡행하죠. 극단주의의 원인은 양극화하고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뭐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우리 사회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극진보도 있고 극좌, 극좌. 극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동적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자기 신념으로 예를 들면 왕정으로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수겠지만 국가 권력은 강력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 30몇 %는 예를 들면 탄핵하지 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서 자기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구를 겨누는데 예.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걸 통째로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고 실제 일부 파괴됐거든요. 이 혼란상이 파괴된 현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소망대로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상 대통령은 아무 때나 예. 계몽을 위해서 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을 마구 침탈하고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필요하면 폭탄 들고 예. 이걸 할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수구 반동 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정말로 이기적이고요. 보수의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권력을 취하면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보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보수의 불행이에요. 네. 보수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저번 촛불혁명 이후에 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번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진짜 이게 진보정당이냐 그 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데 예. 저희는 그때 이 구조적 소수의 입장에 있던 저는 민주당, 민주 네. 세력이 실제로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좀 그 구조적 다수로 전환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탄핵 세력의 연합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이 사회의 주류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다 되돌아갔어요. 네. 이 되돌아간 분들이 되돌아가서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예. 네? 학대를 많이 네. 당했고 네.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렇다고 어떡할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잘못 크죠. 네,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시죠. 빈집털이 당했다고. 예. 저희는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아직 안 터신 건가요? 예, 아직 못 털었죠. 예, 못 들었어요. 소위 중원이라고 표현되는 네. 중도 영역이 있어요. 네. 이게 진정한 승부처죠. 네. 다 각자의 진영이 있어요. 이쪽 산, 저쪽 산. 네. 그 중간에 있는 들판, 여기가 진정한 승부처인데 네. 이 경계는 왔다 갔다 하죠. 예. 네. 누가 잘 더 설득하느냐로 사실은 결판이 나는 건데 네. 저쪽을 비우고 이분들이 산으로 갔어요. 예. 네. 저는 이게 수구 보수도 아니고 네. 반동화됐다고 보거든요. 반동화됐다. 사실 여기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정치 세력 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걱정되거든요. 예. 제가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정치 현실적으로는 이익인 게 분명해요. 저쪽이 너무 극보수로 가면 네. 우리가 중도 영역에서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좌우의 날개로,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자,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예. 현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네. 사상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겠죠. 만약에 있다면.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현실이 달려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최대한의 공통 분모, 국민의 요구, 필요,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해요. 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념과 가치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뭘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거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보수나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성향의 문제예요. 현재 있는 뭐 굳이 단순한다면 저 산을 넘어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전통적으로 길이 있어요. 산을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길이. 예. 그래서 그 길을 원래 쓰던 길이니까 포장도 하고 뭐 필요하면 터널도 내고 더 잘 가게 하는 뭐 그런 보수적 입장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터널을 통째로 뚫어버리면 네. 훨씬 빠르게 안전하게 비용 적게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주장을 하지만 그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논쟁들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 길을 한번 내보자. 네. 이게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저 산을 최대한 빨리 넘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목표는 같지요. 네. 그래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싸우는 거 저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합리적 논쟁의 영역일 때만.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옹호한다? 제가 이런 얘기 참 직접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뭐 날짜 계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간 계산해서 풀어주고 예. 다시 원상복구. 네. 유일무이한 전후무한 네. 유일한 예외를 만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군사 반란 수계
예. 하는 그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막 옹호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은 아까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 이거라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예를 들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꽤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를 책임지는 책임자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한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동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수라는 이름으로 예.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해 왔지만 이게 진짜 보수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네. 제가 농담 삼아 나보고 자꾸 진보라 그러는데 내가 진보 맞다. 네. 진짜 보수다. 네. 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보수의 준말이에요? 진짜 진보?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네.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예. 네. 지형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민주당도 현실 정당이고 소위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소위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이냐 분배냐 네. 경제냐 복지냐 이게 다른 얘기냐 아닙니다. 네.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근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거냐죠. 네. 더 많이 내세울 거냐. 예, 더 많이 내세울 거냐? 네. 우리는- 제가 조금 네,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던 정치 세력이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수의 영역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네. 제가 산으로 갔다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는데. 물론 아직 아니라고 하죠. 남아있다는데. 물론 남아있겠죠. 아, 예,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100% 점령은 못했죠. 네. 100% 차지하지는 못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공산을 만들고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건 너무 심각한데 네. 최근에는 조금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 나라 국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저희가 보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영역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안보 상황도 매우 위태롭다. 외교도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인데 예. 원래는 중도 중에서도 왼쪽으로 살짝 가까운 중도인데 점점 오른쪽 영역이 비어있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소망하는 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보수가 정확하게 좀 세탁을 좀 해가지고 수구 반동은 좀 밀어내고 예.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어요. 왼쪽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그건 오락가락이 아니죠. 유연성이죠. 그냥 좌우를 살피는 것? 네, 유연성과 오락가락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요즘 재벌 해체 얘기 안 하죠. 예. 재벌의 병폐가 그렇게 더 커지지 않았고 사실 많이 완화됐고 지금 중요한 건 국제 경쟁이 더 중요해졌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중에 대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벌 해체나 이런 것 과제의 중요성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경쟁에 이겨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냐. 그래야 사실은 분배든 복지든 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의 위치가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선 병사, 일선 사령관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전략 사령관일 때하고 아예 전부를 책임져야 될 위치는 달라요.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죠. 네. 제 생각이 일부 변한 것도 있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친기업 행세를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노동자를 편드는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노동자들을 보호하자.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을 줄이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런 것이 반기업이 아닙니다. 친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완전히 횡포를 부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친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건 국제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네. 예를 들면 범칙금 이런 걸로 처리해도 충분한 일들을 다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예. 네. 하다못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네.
대리 처방이죠. 대리 처방이요. 누가 대신가 아 이거 네. 그 형이 참 어머니 대신 아들이 가가지고 아이 네. 엄마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소. 의사는 징역형 1년 이하인가 그런데 그 대리 처방 받아간 사람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합니다. 아.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 사실은 그냥 딱지 그 네. 정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과태료. 음. 근데 이걸로 사실 처벌하고 필요에 의해서 악용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뭐 단기법 1년 이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무슨 네. 이 규제 조항을 하나 만들면 다 처벌 조항 만드는 거 네. 그거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게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만든 거라고 다 그러시는데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네. 대부분이 민주당이 만드는 그렇다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달고 그때 만들어진 조항만 네. 해도 수십개 조항이 다 처벌 네. 조항을 달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규제 만능주의는 사실 문제가 있다.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규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이 얘기 중에 통계가 엉터리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예, 한번 알아보시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공식 통계로는 어쨌든 우리가 연간 노동 시간이 어쨌든 OECD 국가 예. 중에서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사실인데 정부 때 통계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OECD OECD 통계. 통계인데 통계예요? 예. OECD 네. 통계인데 네. 그 통계라는 게 대부분 OECD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각 국가가 리포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리포트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네.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과로사 비율이요. 네.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건 팩트예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것도 또 따져봐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런 약간 건 문제 나중에 얘기로 좀 한번 따지는 시간을 다시 따로 한번 마련해봐야 될 하는데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는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와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보수냐 진보냐 문제는 매우 상대적인 거다. 네. 네, 상대적인 거고 예.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내란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격동기이기도 하고 엄중한 시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보수가 수구도 아니고 반동적 행태를 네. 보이고 거기에 국민들은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감 네.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지켜야 돼. 이 생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 네. 또 불신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해소해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네. 과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그런데 이거는 대중들의 정서고 그런 나라를 책임져야 될 주요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옥석을 가려가면서 이거를 이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서쪽도 아니고 죽음을 향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30번까지 간다고 하면 좀 많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의 심장인데 예. 그걸 주가 조작을 해서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문제는 그걸 교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몇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소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벌금형 기소라도 해야지. 그러면 재판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무혐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을 얻고도 힘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를 그냥 방치하냐. 또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도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네. 네. 심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임명을 안 한다고 공언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그러면 방통위 임명 왜 임명 끝나고. 안 했냐 뭐 네. 문제가 있죠.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아까 뼈가 부딪히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법률은 뼈 같은 거예요. 네. 정치는 살과 피 같은 거죠. 이거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네. 타협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정치의 가장 기본 본령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전쟁이죠. 예.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다 싹 제거하고 싹 다 가져버려야지. 사실 이건 내란 사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니까. 네. 우리도 저항한 겁니다. 음. 지금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1인 1극 체제 아니냐.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냐. 예. 마치 이게 무슨 조직 같다. 당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지적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공격이 너무 거세서 스스로 결집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다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이따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일단 한번 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풀어야 돼요. 저는 사람 내 관계든 세력의 관계든 이게 마치 철길처럼 한번 네. 버릇이면 끝이 없잖아요. 정치 보복도 사실 비슷한데 사람은 자기가 한 대를 맞아서 한 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예.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 만족이 돼요. 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확장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 지금도 박근혜 마찬가지. 대통령. 저는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네. 사실은 야권의 네. 마이너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니 크지 않았죠. 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네. 그래서 표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네. 그건 얘기도 안 됐잖아요.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그 탄핵당한 사유가 팩트라고 저희는 믿으니까 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거고 네. 일부는 뭐 증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있다고 치고 네. 저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정 대표님이 계속 거기 생각이 좀 깊이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뭐 저희는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튼 뭐 일부는 무죄, 일부는 어쨌든 뭘 파괴하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 동조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게 아마 그때 당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가 다르다 지금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주장이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누군가 변모 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저도 봤고 네.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해요. 예. 문제 있는 것 같다. 네. 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그 상태 중단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 못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예를 들면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네.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가? 했더라면 변화의 여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보죠. 예.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네. 그런데 최소한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예.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불법 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가족끼리 싸움이 나도 살림 때려 부신다든지 예.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유춧돌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반란 행위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었다면 뭐 괜찮아요. 왕권은 원래 그의 것이니까. 군사력, 병력 이건 사실 왕의 것이니까. 근데 이건 국민의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대통령 개인의 것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네. 결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까 네.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과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네. 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예, 그건 아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 지금도 그 노력은 나름은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뭐 수려도 한잔하고 얘기나 합시다.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예. 지금은 여야 의원들이 잘 만나질 않아요. 진짜 싸워요. 네. 네. 전에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 안 싸웠거든요. 네. 그걸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낮과 밤이 다르다. 진짜 싸우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감정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싸워요. 서로 진짜 미워해. 안 좋아해. 근데 사실 내란 동조범이다 뭐 이런 걸 면전에서 얘기하시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 뭐 그럴 될 수 수밖에 있죠. 없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쪽을 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아니, 있어서 네. 그거는 질문은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그러세요? 네. 내가 집권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집 권한을 가지면 대통령이든 개주든 전 똑같다고 봐요. 예. 개모임 동창회장 예. 그 선거하잖아요. 네. 그 편 있잖아요. 무슨 군 출신 있잖아요. 개주나 동창회장이 될 때까지는 편이 있어요. 근데 개주가 되는 순간에 개원 전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안 싸우게 만들고 같이 가야지. 그게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표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상대로 기망을 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는 없어요. 네. 대중들은 그 정도로 판단할 능력이 됩니다. 보통은 전문가들이 빠지는 착각이 내가 대중들의 판단 역량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네. 착각이 빠져요. 특히 정치 영역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대중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쪽이죠. 매표적이다 개별 정책을 보면 요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전제가 약간 좀 다르세요. 네.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를 두고 주로 하는 얘기일 텐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왔던 정당이 제대로 경제 정책을 해왔냐? 안 했죠. 박정희 시대 때는 했죠. 예. 그 향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후광이 남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거의 참칭 보수가 됐는데, 네. 뭐 국힘의 힘은 예. 네, 여기는 실제로 경제 네.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보수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사실 반대죠.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그 이전에도 좀 표가 좀 덜 났는데, 예를 들면 진보적 정책들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덜 드러났는데, 경제 회생 또는 경제 성장 아니면 이 나라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에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깐 거예요. 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 체결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비난받으면서. 네. 그걸 몇십 년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반대했던 사람인데. 전부 노무현 대통령이 도 그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소위 문화 강국이 된 토대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문화도 하나의 거대 산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냥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경제 의제를 게을리 해오다가 제가 갑자기 경제 의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예를 들면 연금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네. 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로 고심했어요. 예. 네. 그 한번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만나기 전에 모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제가 3시간 넘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제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대로 안 됐죠. 사실 우리가 그 사양했어요. 예를 들면 총리 추천해라, 뭐 장관도 추천해라, 뭐 네. 등등이 있었는데 네. 네. 추천한들 그가 실권이 있을 거면 과연 제대로 하도록 그 여지가 있겠냐. 예. 근데 뭐 임명 추천한다고 이게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보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까? 아예 안 했죠. 그거 안 한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전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추천했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또 만났어요. 한 2주 정도 후, 2, 3주 예. 후 정도 또 만났는데 저는 이때 예를 들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파주 만났는데 저는 이때 예를 들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뭔가 물꼬를 튼다. 지금처럼 막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를 보여주더라. 예. 라는 걸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또는 윤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합의 가능한 2가지 의제를 네. 들고 왔습니다. 네. 그 하나가 뭐냐면 연금 문제였어요. 연금 네. 문제. 지금 약간 기억을 회귀해 보시면 회상해 보시면 날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험료 13%로 올리는 거는 네. 대충 합의가 됐고 네. 소득 대체율 네, 대체율. 그거를 네. 민주당은 50% 국민의힘은 뭐 43, 2 뭐 이러고 있을 때 네. 마지막으로 제가 44로 40. 갔죠. 45로 갔습니다. 네. 45 하자. 국민의힘 44 하자 그러고. 네. 그럼 제가 발표할 때 1%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대통령이 네. 에이 이거 44% 합시다. 이러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1% 차이였으니까요. 네. 보기 좋잖아요. 저는 44.5든 뭐 44.1이든 아니면 그냥 44 받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도 했고 여지가 있다. 그 차이 가지고 그걸 끝까지 무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다음 국회에서 넘기자 그러더라고요. 네. 넘기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하실 생각이 없나 보다. 네. 이게 또 다음 남아있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의료개혁 문제였습니다. 네. 왜요? 그때 당시에 의료계는 10년간 500명씩 늘리는 것 정도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400명씩 10년 늘리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00명은 받겠다는 게 의료계 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2,000명씩 5년 머리 과격하게 급격하게 할 필요가 있냐. 교육 문제도 있는데 네. 10년 정도로 분산시키고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600명, 뭐 5, 600명 이런 정도 10년 이걸 얘기를 하면 타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의료개혁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후에도 계속 2,000명을 고집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쉽죠. 근데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투쟁 일변도로 막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 총선이 지나면서는 실제로는 국회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압도적 책임이 생긴 거예요. 네.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이제 새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공언을 하셨잖아요. 합의되지 않은 건 다 거부한다. 여야 합의 거부권.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의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소수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입법 금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반인권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권력 잡겠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공소시효 살인죄도 없는데 예. 네.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예. 이거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부권들을 마구 행사를 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부딪혔는데 네. 물론 100% 그들만의 잘못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협상을 더 노력했더라면 대통령한테도 제가 그 후에도 만나자는 얘기를 형식적으로 몇 번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후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 한 2시간 만나고 나니까 네.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는 만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되나? 좀 더 더 매달려 했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합의를 끌어냈어야 되나? 이런 반성도 하죠. 예.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주 우연이 아니면 여소야대 아니면 야소여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아주 우연이 아니면. 네. 이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의 이 여소야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모르죠. 모르나요? 야소여대가 바람직합니까? 그건 모르죠. 왜 모르냐? 하기 나름이니까. 운용하기 예. 나름이니까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칼이나 불처럼 불 질러서 집을 아까워서는 집을 불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행위를 하는 거에 수단이 네.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떤 구조가 낫다 안 낫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운용하기 나름이다.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럼 집권하면 어떻게 똑같이 할 거냐?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 뭐할로 무리를 합니까?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되지도 않을 걸 뭐할로 그렇게 극렬하게 문제를 만들겠어요. 논의하고 약간의 양보를 하고 타협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언제나 이런 얘기 최근에 하는데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 아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 이권을 챙긴다든지 자기가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이고 공공의 일인데 뭘 그리 극렬하게 무리하게 하냐. 예.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권력이 사유화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검찰 권력을 저런 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죠. 국가 인권이 저래 되면 됩니까? 저게 어디 인권이에요. 이런 이제 경계선의 문제예요. 네. 예, 제가 하나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 정치보복 얘기를 좀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근데 뭘 할 때 행복하냐?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내 손 때문에 바뀌어가고 내 손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 수천억의 이권이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남들은 50억씩 100억씩 막 받아가는데 본인은 50원도 안 받았냐? 억울하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장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전 그게 질문이 매우 너무 진지해서 제 기가 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겠지만 그런 거 탐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요새 그 여당 정치인들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정치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정치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네. 정치인이 막 괴로워하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지죠. 행복한 길이 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권한을 가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5년. 제가 시장도 8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도지사는 3년을 했는데
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네. 거기에 미련을 가지 만큼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냥 지금의 마음 상태는 최소한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제가 취임한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부정 비리는 용서 못한다. 예. 네. 근데 그 이전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걸리지만 말아라. 검찰 수사 협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성과를 내서 인정받았죠. 네. 네. 제가 경기도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누구 내쫓은 일이 없어요. 무슨 기관장 이런 사람들 뭐 학대해가지고 막 괴롭혀서 내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일 잘했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국정은 더 하죠. 국정은.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는 너도 당했으니까 하겠지. 그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예.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냐. 네. 네. 그건 그대로 해결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 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잡으려고 최소한 수십 명, 5, 60명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법정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소위 생활범죄, 이거 처리를 못하는 미제 사건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통계적으로. 예.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무슨 뭐 횡령 배임을 피해 입은 사람, 뭐 온갖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 얘기인데요. 네. 그 대표님 저희 짧게 짧게 할게요. 예, 짧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특별히 더 부패하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네. 그것도 그리고 시간도 아깝고 예. 그게 더 큰 보복을 불러요.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 예. 사회가 대립 갈등 때문에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예요. 네. 아마 우리나라 총기 소지가 허용됐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그렇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상상만 하죠. 하기라도 총기 끔찍하네. 소유가 허용되면 첫 달에 몇 행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그,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냐? 나쁜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 분리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 어려울 테고 또 그러다 보니 이 탄핵이 혹시 기각이 되면 그럼 맨날 대통령이 막 계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갑재 대표께서 분명히 그 계엄 또 할 거다 이런 말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 어르신이 빈말로문 선동하려고 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실제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최대한 근데 빨리